분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오늘은 정미경 의원께서 먼저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절도죄로 이제 여러 가지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영장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이라고. 근데 기소 이제 수사를 막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이제 법원의 재판에 이제 보낼 때는 그 기소 범죄 사실이라고 그래갖고 공소 사실이 또 범죄 사실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니까 절도 말고 사기도 있네. 그러면 절도와 사기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해요. 추가 기소. 이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관행적으로 법원에서 그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 횡령이라고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을 재발부해줘요.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보면은 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그거에서 그 기소된 범죄 사실까지만 되어 있고 추가 기소 사실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그 영장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역사 내지는 전 세계에서 세기의 판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피고인의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정도 지금 한다는 거는 사실은 방어권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의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선진국가에서 재판을 했을 때 이거를 그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인권 국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법률 만능주의라 그래갖고 재판 만능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원 판사들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단지 재판을 좀 쉽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유혹, 그 마음, 그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 재판 안 받아보셨죠? 재판 우리가 많이 받았죠.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아보셨어요? 구속돼서? 구속돼서 그렇게 4번씩 재판 받을 사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속돼서 4번 정도 재판을 받으면 변호인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제발 수사 의뢰하세요. 그것도 고소인으로, 고발인으로. 세월호 때 그 30분 조작했다는 이 내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청문회 다 잊어버리셨어요? 청문회 때 김장수 대사가 나와서 이미 한 얘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김장수 대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보고했냐 그랬더니 뭐 보통 비서가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걸어서 뭐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단정적.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분은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희 실장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게 돼 있는데 적폐청산의 가장 큰 지금 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청산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낙인을 찍어요. 이건 조작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수사를 의뢰해요.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라는 시그널을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털어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기소하고 이런 방식의 거는 절대로 검찰 개혁, 검찰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적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뭐냐면 김장수 대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에 의하면 조작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나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말고 형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무슨 의도냐? 계속 이 문제를 세월호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예.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청와대의 어떻게 보면 의도예요. 조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작의 지금. 의미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 무슨- 4월 아니, 달에, 그거는 4월 수사를 달에 해봐야지 나오는 제가- 청와대가 그동안 한 게 그 적폐청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적폐청산 대 이게 정치보복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북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다 아냐 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대통령이 직접 무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정치 보복이에요. 정치 보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제 올라가서 정치 보복하겠다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과 함께 국가가 안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님 코리아 패싱은 당하지 말아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력하다? 할 게 없다? 그리고 코리아 패싱 막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적폐청산, 정치 보복밖에 없구나. 그러면 정치 보복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완전히 지금 양분화시켜 놓으시면서 어떻게 국민 마음을 하나로 뭉쳐달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나. 말씀과 이 행동이 일치되지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그 총리실에서 언론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꺼림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감추고 싶었겠죠. 왜 감추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왜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분이 국정감사장에서 천안함 폭침된 게 아니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이분은 아직도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무슨 지금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적폐청산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이 천안함도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냥 재수사를 해서 그냥 다 밝혀요 그냥. 응?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또 다시 과거로 가는 그런 생각인데. 차라리 그냥 그런 게 예. 낫겠어요. 검사의 촉으로 지금 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마침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 백운귤 이 백장관은 66개 기술의 특허권자랍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런데 이 중 30개가 KC텍이라는 회사가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회사예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TCK라고 좀 이름이 어려운데 TCK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백 후보자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TCK 사회이사를 또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술료 명목으로 기술료를 받는데 그 돈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가져간다고 해요. 이 백 장관이.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TCK 이 자회사 주가를 살펴보니까 백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선임된 2014년에는 9,000원대였어요. 근데 백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지난 4월 35,0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53,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 모회사인 KC텍 주가 역시 100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는 그 14,000원대였는데 그때 그 달 들어서는 27,550원으로 그 넉 달 만에 2배가량으로 상승했다는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추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그 2007년 11월 경주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항상 이런 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뒤집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 까다롭기로 정평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유럽 기술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서 수출길이 열렸는데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도자료 한 장도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백운규 장관이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논의를 더 촉매제 역할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인 것 같아요, 교수님. 받아주셔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은 지금 반응이 뭐냐면 바른정당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이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바른정당하고 무슨 말을 맞춰서 힘을 합쳐서 해준 게 없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 편을 늘 들었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보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휴 초록은 동색이지. 그래 저기는 그냥 하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뭉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 대법원장이 피크였어요. 대법원장 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그 같이 힘을 합쳐주질 못했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촉매제 역할은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